10분 안에 마음을 움직이는 종목 골라보시죠. 오늘 종목 제안해 주실 분 박창윤 와운의 파트너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수요일을 유독 기다립니다. 대표님 나오면 뭔가 이렇게 감사합니다. 종목이 스토리가 있는 종목들을 갖고 나오셔가지고 네. 뭐 보는 재미도 있고 고르는 재미도 있고 또 뭐 결과들도 대체로 좋고 해서 근데 오늘 좀 시장이 네. 좀 이렇게 뭐 숨고르기라고 해야 될지 근데 또 이렇게 약간 뭐 숫자가 그래도 뭐 조금은 좀 깊이가 있다 보니 또 우려하시는 시각도 있을 것 같고 해서 장세 진단 한번 간단히 짚고 한번 가볼까요? 전체적으로 이제 5월 3일 이전까지는 이런 퐁당퐁당하는 흐름에 좀 눈치 보기 양상이 좀 지속이 될 것 같아요. 사실 5월 3일이면 다음 주 월요일이고 5월 3일은 누구나 알다시피 공매도 재개하는 날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적으로 이런 부분을 좀 셋업하는 게 아닌가. 즉 많이 올라가 있는 종목 이런 부분 같은 경우 비중을 좀 줄여놓고 좀 바스켓에 덜 채워져 있는 일부 업종과 섹터별로 수급이 좀 쏠리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많이 올랐던 기술주, 즉 반도체 관련된 종목이나 2차 전지 관련된 이러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큰 폭으로 지금 비중을 줄이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 바스켓으로 팔고 있잖아요. 이런 모습이 외인과 기관을 중심으로 공이 나타나고 있고, 특히 코스피 내에서는 이제 이런 많이 바스켓이 그동안 비워져 있었던 뭐 PBR이 0.6배다, 0.5배다 뭐 이랬었던 조선주라든지 해운주 뭐 이런 쪽을 중심으로만 매기가 쏠리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좀 극명한 차별의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5월 3일을 앞두고 이런 좀 눈치 보기 양상 속에서 미리 리스크 관리하고 비중을 줄이는 가운데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이런 부분이 좀 바르게 나타나는 오늘 하루이니만큼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이런 흔들리는 양상 자체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뭐 지난주에도 사실은 이제 비슷한 양상이 네, 마침 또 그렇죠. 그때도 수요일 날 있어가지고 비슷한 패턴으로 좀 얘기가 됐던 것 같은데 그때는 사실 뭐 지금은 그래도 뭐 이게 조정을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덜어내는 그 타이밍으로 볼 게 아니라 이렇게 뭐 좀 이렇게 기다려보는 타이밍으로 가져가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데 지금도 좀 네. 전반적으로는 그 전략이 유효하다고 볼까요? 딱 퐁당퐁당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이런 불확실성은 5월 3일, 즉 다음 주 월요일이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 장도 그렇고 우리나라 장도 그렇고요. 최근의 흐름을 보시면 한 1% 전후에서 하루는 크게 올랐다가 하루는 크게 내리는 이러한 양상이 계속 되풀이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하루 이렇게 큰 폭으로 내렸다고 해서 시장의 방향, 추세 상승 이런 부분이 꺾이냐? 그건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 외환이라든지 원달러 환율이라든지 그리고 국제 곡물, 원자재 가격 이런 것들을 보았었을 때 사실 국제 곡물이나 원자재 가격은 거의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그렇죠. 모습이 항상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가운데 원달러 환율도 1110원 선 전후에서 지금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공매도 재개하면 다 망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공매도 재개되게 되면 오히려 불확실성 해소로 외인들의 수급 유인이 들어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히려 저는 윗방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월요일까지만 좀 버텨보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월요일, 화요일까지는 일부 좀 흔들릴 수는 있지만 시장은 윗방으로 바라보고 있고 이러한 흐름 좀 오히려 빠질 때 접근할 수 있는 좋은 종목을 찾는 계기로 삼아 보십사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박창윤 대표 가져오신 종목 후보 보겠습니다. 네, 드디어 왔군요. HMM 대 펜오션. 사실 이제 제가 이 방송을 하고 나서는 이 뭐 두 종목이 특히 HMM 같은 경우는 뭐 거의 국민주 수준으로 지금 뭐 네. 슈퍼스타가 네. 되어 있는데 한 번도 이게 다뤄지지 않았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한번 다뤄보고 가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해운주 관련해서 뭐 네네. 업황 자체야 뭐 당연히 지금 뭐 해운 업종이 뭐 계속 좋을 걸로 예상이 되고는 있는데 또 종목단에서는 워낙 또 많이 올라온 두 종목이어서 관심이 큽니다. 네, 오늘 들어보죠. 일단 HMN 같은 경우에는 명실상부한 해운 관련 대장주입니다. 제가 오늘 HMN과 그리고 펜오션을 가져온 이유는요. 결국 이렇습니다.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기관과 외인들을 중심으로는 지금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이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죠. 즉 많이 올랐던 기술주 성장주 비중을 좀 줄여놓고 오히려 그동안에 바스켓에서 많이 비워놨었던 굴뚝주를 일부 좀 채워나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많이 올랐지만 아직까지도 뭐 PBR 1배 미만에서 업황이 개선되는 상황에서 뭐 PBR 0.6배에서 뭐 1배까지는 아니더라도 0.8배까지만 가더라도
그만큼 30% 이상 업사이드는 있는 거잖아요. 이러한 부분을 감안해 놓고 보았었을 때 지금 외인과 기관을 중심으로 가파르게 바스켓을 채워나가고 있는 이런 섹터가 바로 해운이라고 생각을 해서 해운을 투탑을 가져왔어요. 근데 HMM과 페노션 같은 경우는 약간은 색깔은 다릅니다. HMM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컨테이너 선사이죠. 그렇죠. 10년 만에 작년에 이익이 드디어 흑자로 돌아섰고요. 그 다음에 원래는 이제 국적선사가 HMM, 구현대상선이죠. 그리고 한진해운 두 개가 있었는데 한진해운 같은 경우 파산을 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10년 만에 업황이 큰 폭으로 돌아섰고 드디어 이제 승자의 독식 이런 부분 자체가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 바로 컨테이너 선사의 HMM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페노션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해운 선사이지만 벌크 선사예요. 건화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이런 벌크 선사는 우리가 곡물이라든지 철광석 이런 쪽을 이렇게 실어서 나르는 이런 쪽인데요. 이쪽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대한해운과 페노션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왜 페노션을 가지고 왔느냐? 대한해운과 페노션 같은 경우에는 둘 다 BDI 지수라고 하는 발틱 드라이 인덱스라고 하는 이런 건화물 운임 지수에 그대로 연동이 되게 됩니다. 근데 BDI가 올라가면 둘 다 좋아요. 근데 그 중에서 BDI는 지금 스팟성으로 움직이는데 대한해운 같은 경우에는 장기 공급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가격이 오른다 손치더라도 당장의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페노션 대비해서 좀 더 적고요. 그에 반해서 이런 스팟성 비중이 높은 이런 페노션 같은 경우가 좀 더 유리하다는 측면에서 오늘 페노션 가지고 나와 보았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컨테이너 선사냐 아니면 네. 벌크 선사냐 그 차이만 있을 뿐 전체적으로 최근에 경기가 개선이 되고 물동량 이런 부분이 증가를 하면서 운임이 상승하는 거는 둘 다 네. 공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 그 아까 이제 우리나라 해운사들이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네. 이런 시절이 올 걸 알았으면 정말 이렇게 버티는 자가 살아남은 자가 강한 자다라는 그렇죠. 그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현대해상이었잖아요. HMM 네, 그렇죠. 같은 경우는 이게 주인이 바뀌고 나서 뭐 이런 또 상황을 맞으니까 옛 주인이 보기에는 또 안타까움도 있을 것 같고 그렇죠.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두 종목 모두 뭐 워낙 뭐 각광을 뭐 시장에서 지금 뭐 HMM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보면 한 1년간 지금 한 10배 정도 올랐나요? 10배가 넘게 올랐어요. 10배 넘게 올랐죠. 네, 예. 구체적인 가격을 좀 간단하게 네, 말씀드리면 한번 볼까요? 작년 3월경에 2,120원 저점 찍은 이후에요. 현재 39,000원을 상회를 하고 있으니까 2,000원짜리가 지금 39,000원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15배 이상도 훨씬 그러네요. 더 예. 올라간 거죠. 거의 20배 가까이 올라왔습니다. 야, 그럼에도 대단하네요. 불구하고 계속해서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다는 네. 것은 무언가 있다는 것이고 10년 만에 흑자로 돌아선 이후에 올해 이익 같은 경우가 작년 대비해서 4배 이상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확실히 실적주로서 지금 재평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페노션 같은 경우도 뭐 주가가 HMM까지는 아니지만 네. 뭐 계속해서 뭐 신고가 경신도 뭐 하면서 뭐 지금 올라가고 있고 해서 요 부분은 어떻습니까? 이 페노션 같은 경우는 가격 흐름이? 페노션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좀 긍정적인 흐름 자체가 계속 이어지고 있죠. 결국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이런 컨테이너나 벌크 선사나 둘 다 보면 1분기는 둘 다 비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략 한 2월 중순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지수 자체 가격 자체는 별로 안 좋았었습니다. 컨테이너 운임 지수를 대표하고 있는 SCFI라든지 건화물을 대표하고 있는 BDI라든지 2월 중순까지 흐름을 보시면 안 좋다가 2월 말부터요. 지금 급격하게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페노션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흐름 속에서 지금 마찬가지로 HMM을 좀 따라가는 모습 자체가 나타나고 있고 특히나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BDI 같은 경우가 워낙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1분기 평균에서 BDI 지수를 보면요. 대략 한 1700대 초반이었어요. 구체적인 이제 지수를 말씀드리면 1분기 평균 BDI 지수가 1739였는데 4월 말 현재 지금 체크를 해보았더니 1000포인트 이상 올라간 2710포인트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1분기에도 실적 이런 부분이 좋게 나오겠지만 2분기는 그거보다 훨씬 더 점프업에서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 구체적인 지표로서 증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보통 지금 이제 실적 시즌인데 이 이제 두 종목 같은 경우는 아직 이제 실적 발표가 안 됐고 네, 그렇죠. 이게 뭐 4월 말이 아니라 넘겨서 뭐 실적이 나올 것 같은 분위기도 네. 지금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 두 종목이 참 특이한 것 같아요. 이렇게 보통 실적 시즌 되면 뭐 이번에 실적이 어땠다 이 얘기를 하는데 전부 이 두 종목은 2분기 실적에 대해서 미리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네. 이제 그게 이제
선행지표라고 할 수 있는 아까 운임지수라는 그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게 이제 가능해지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 뭐 HMM, 페노션 뭐 너무나 이렇게 뭐 거래량도 정말 폭발을 적이고 모두가 네. 어떻게 보면 관심을 갖고 있는 이런 종목인데 이제 그럴 것 같아요. 지금 뭐 관심은 갖고 계신 분들은 이게 계속 가느냐 뭐 아니면 이제 들어가 아직 못 갖고 계신 분은 이게 뭐 단기 조정이 있을까 아니면 뭐 지금이라도 지금 들어가야 될까 뭐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네. 뭐 좀 이렇게 뭐 이렇게 좀 심플하게 얘기해 주신다면 어떻습니까? 그냥 달리는 말에 올라탈 것인가 아니면 대장을 따라가고 있는 페노션을 잡아야 될 것인가 네. 거기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 많이 오른 것만 놓고 보면 뭐 HMN 같은 경우 거의 20배 가까이 올라왔고 페노션도 만만치 않게 올라가는 모습 자체가 나타나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 가지고 있는 종목을 팔아야 된다든지 지금 두 종목을 가지고 계시면 팔아야 된다든지 아니면 다시 이거를 안 살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드렸다시피 SCFI라든지 BDI 즉 이런 건화물 지수 같은 경우나 혹은 컨테이너 지수는 1분기 비수기였어요. 그리고 나서 1분기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견조하고 2분기부터는 계단식으로 좀 더 올라올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1분기 살짝 주춤할 수는 있지만 오히려 실적 뚜껑 열고 나서는 오히려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씩은 약점을 체크를 해보아야 될 것 같아요. 일단 HMM의 약점은 많이 올랐다입니다.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부담스럽다. 거기에 더해서 두 번째 대주주가 산은이에요. 산업은행. 그동안의 정책자금 수조원씩 지원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산업은행이 여기에 관해서 전환사채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전환사채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이제 전환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감이 있는 거죠. 당장 두 달 앞으로 이제 이런 전환사채 만기가 다가올 금액이 약 3천억 정도가 돼요. 이러한 부분 같은 경우가 또 전환이 될 경우에 이제 고가권에서 매물이 한꺼번에 쏠리는 오버행 우려감 이런 부분이 하나의 약점으로서 작용하고 있는 부분이고 두 번째 페노션 같은 경우 약점은 앞서 실적을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1분기가 비수기고 비용 단위 큰 폭으로 또 증가를 하다 보니까 최근에 실적 추정치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일주일 전, 한 달 전 대비해서 계속 낮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눈높이에 좀 못 미치는 실적이 좀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감이 있기 때문에 좀 보수적인 투자자분들이라면 오히려 실적 확인하고 나서 그 이후에 사겠다 하는 부분이 또 주가에 발목을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확인하시면서 넘어가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그 용어 중에 왜 확신주라는 그런 용어를 사실은 이제 종목에 잘 안 쓰잖아요. 네. 근데 이제 몇 개 이제 종목들이 이제 계속 올라가는데도 이제 그렇게 뭐 좀 확신을 가져도 되지 않느냐 하는 그 몇 개 종목들이 좀 요즘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중에 뭐 이 기업들도 좀 해당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뭐 좀 시장에 컨센서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의 종목 선택. 저는 달리는 말, 둘 다 뭐 달리는 말이죠. 이번 주는 저는 더 세게 달리는 말인 HMM을 선택하겠습니다. 매매 전략, 진짜 얼마까지 가격이 나올지 궁금합니다. 사실 뭐 이런 상승 흐름 자체가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뭐 6만 원, 7만 원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있지만 그만큼 업황 개선 속도가 워낙 가파르게 나오고 있어서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지만 저는 뭐 현 시점에서 대략 한 15% 정도 업사이드 이런 부분 바라보면서 한 5만 원 정도까지 이런 부분을 좀 체크를 해보고 싶습니다. 사실 뭐 20% 이상으로 지금 목표가를 설정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바라보면서 5만 원까지는 아니더라도 저 같은 경우는 한 4만 5천 원 윗선에서 5만 원까지 그 밴드 안에서는 조금씩 분할로 매도하는 전략으로서 현 시점에서는 대략 한 15% 정도를 타겟 목표가 잡고 좀 접근을 하고 싶고요. 손절가로는 이번 주에 좀 또 가파르게 올라왔었잖아요. 그런 것들 보았었을 때 이번 주 좀 기록했었던 의미 있는 저점 수준이 34,000원 선 이렇게 제시를 해드리니까 목표가 손절가 체크하시면서 리스크 관리 타이트하게 하시는 것도 다 같이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뭐 사실 아무리 달리는 말이라고 해도 그냥 달리는 경우는 사실 뭐 없다라고 봐야 되잖아요. 네. 중간에 또 뭐 어떤 조정의 요인들이 또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부분은 염두에 두고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박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